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애니메이션계의 레전드 가이낙스의 파산에 대해 다뤄볼 건데요. 올해 6월에 이런 기사가 하나 올라옵니다. 에반게리온 제작사 가이낙스가 파산을 했다. 신세기 에반게리온 시리즈로 유명세를 떨친 일본의 애니메이션 제작사 가이낙스가 지난 5월 29일 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5월에 파산 신청을 해서 6월에 파산이 아예 결정이 났고요. 그렇게 많은 히트작들을 만들어낸 가이낙스의 역사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진짜 신세기 에반게리온은 레전드였는데 아니 어쩌다가 가이낙스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 왜 가이낙스가 이 지경까지 올 수밖에 없었는지 가이낙스의 시작부터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먼저 그러면 가이낙스가 뭐 하는 곳이냐, 대표작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톱을 노려라, 신비한 바다의 나디아, 에반게리온, 그 남자 그 여자, 프리크리, 천원돌파 그랜라간, 하나마루 유치원 펜스가, 메다카박스 등 꽤나 유명한 작품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톱을 노려라랑 나디아 같은 경우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에반게리온은 그냥 뭐 애니메이션계의 왕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남자 그 여자도 꽤 히트를 많이 쳤고, 천원돌파 그랜라간이라든지 펜스가 같은 경우에도 2000년도 후반부터 되게 히트를 쳤던 작품들 중 하나예요. 근데 문제가 1980년대, 90년대, 00년대, 10년대 다 옛날 작품들이라는 거죠. 2015년 이후부터는 애니메이션을 거의 만들지 않았다, 히트친 작품이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고 회사가 잘 제대로 돌아가질 않았어요. 아니 이렇게나 히트작들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왜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먼저 가이낙스의 시작부터 한번 함께 살펴볼게요. 가이낙스는 1981년에 다이콘 필름이라는 동인 서클을 시작을 했습니다. 특촬물이라든지 애니메이션 같은 거를 제작하는 단체였는데, 특촬물이 뭐냐면 고질라나 파워레인저 같은 약간 특수 촬영 기법이 들어간 영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대학생이었던 크리에이터들이 몇몇 모여가지고 동인 서클을 운영하며 어느 정도 업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을 무렵 1984년에 우리 한번 제대로 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가이낙스를 설립을 합니다. 이 가이낙스의 설립 목적은 투자를 받아서 애니를 만들자였어요. 왜? 투자를 받으려면 어엿한 좀 회사는 있어야지, 사명은 있어야지 투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이낙스라는 걸 만든 거거든요. 어디한테 투자를 받았냐? 반다이, 일본의 서브컬처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인 반다이에게 투자를 무려 4억 4천만 엔이라는, 하나로 따지면 44억 원의 투자를 받았는데, 아니 반다이가 뭘 보고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준 거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다이콘 필름 활동을 하면서 그만큼 이 사람들이 재능이 있다,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인정을 받았다는 거고, 그리고 가이낙스를 창립한 사람 중 하나가 미야자키 하야오랑 친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친분들을 활용을 해서 반다이한테 가서 저희 투자 좀 해주세요, 저희가 제대로 된 애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해서, 그 당시에 반다이도 이제 슬슬 우리도 애니메이션 업계에 뛰어들어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였다 보니까 이렇게 큰 돈을 가이낙스에게 투자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만든 극장판 애니메이션이 바로 왕리부주군 오네아미스의 날개라는 작품인데, 원래 처음에는 반다이가 4억 4천까지 투자해줄 생각은 없었어요. 30억 정도를 투자를 해주려고 했는데 예산이 초과가 되고 하다 보니까 4억 4천만 엔 44억까지 들어간 거야. 제작만 해서 끝나? 아니지, 홍보도 해야 되잖아요. 홍보 비용까지 한 3억 엔 정도 투자를 하다 보니 총 약 8억 엔, 8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이 왕리무주군이라는 작품은 아예 완성도 측면에서는 인정을 받아요. 근데 문제가 상업적으로는 조금 애매했어. 대중적이지 못했어. 그래서 이 작품이 어떻게 됐냐? 80억의 돈이 들어갔는데 배급 수익이 3억 4,700만 엔, 33억 원 정도? 반토막이 난 거죠. 80억이 들어갔는데 33억? 잠깐만, 반토막보다 더 못한 것 같은데? 그렇게 왕리부주군은 실패로 돌아가고 가이낙스는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비용 들어간 거 어떻게든 청산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원래는 이 왕리부주군 만들고 해체될 단체였어. 가이낙스는 그냥 투자 받으려고 만든 거였어. 근데 이렇게 빚더미에 앉게 되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그때부터 하청을 받고 하청을 받고 그렇게 주구장창 하청 일만 하다가 가이낙스의 운명을 반전시킨 작품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지금 가이낙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작품, 신세기 에반게리온이다. 신세기 에반게리온은 히트를 넘어선 메가 히트였고 대박을 넘어선 거의 사회 현상이었습니다. 이거 만들기 전에 프린세스 메이커라는 것도 얘네가 만들었어요. 이게 어떤 게임이냐면 내 딸내미를 키우는 거예요. 열심히 키워서 왕자한테 시집 보내거나 여왕이 되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딸내미를 키우는 게임인데, 어떻게 선곡을 했냐면 가이낙스 특유의 그 오타쿠들의 심금을 울리는 표현 방식, 캐릭터의 모해함, 요걸로 떡상을 합니다. 애가 너무 귀엽고 약간의 섹시함이 느껴져. 거기다가 여자 주인공의 미래가 무궁무진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요소들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덕들한테 대히트를 쳐. 플러스 여성들에게도 통했던 게 나도 왕자님이랑 결혼하고 싶다, 이런 어린 소녀들의 심금도 울린 거야. 소녀들과 성인 남성들을
게임을 겨냥을 하면서 피스메이커가 히트를 쳤는데 이걸로 돈을 좀 만지긴 했어요, 가이낙스가. 하지만 이걸로 그간의 적자를 전부 메꾸는 건 불가능했다. 가이낙스가 정말 진정으로 흑자 전환할 수 있었던 작품은 신세기 에반게리온. 이 당시에 밈은 애니메이션 좀 좋아한다 싶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잔혹한 천사의 태제 뭐 이런 거라든지 こういう時どんな顔すればいいのかわからないの笑えばいいと思うよ逃げちゃダメだ逃げちゃダメだおめでとうおめでとう아리가또. 전 세계적으로 에반게리온 관련 밈들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와 드디어 시작됐나? 가이너스 이제 적자 벗어나나? 드디어 돈방 속에 안나 싶었는데 이때부터 가이낙스의 균열이 가기 시작을 했으니 정말 대성공이었지만 이 시기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 에반게리온의 제작자의 직계 에반게리온 제작자가 실형을 받게 됩니다. 뭐 때문에? 5억 8천만 엔의 탈세 징역 1년 8개월. 요게 1999년도에 일어나고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면 회계 사기가 일어났던 거예요. 분식 회계를 했던 거죠. 1996년도 7월부터 97년도 7월까지 분식 회계한 것이 발각되어서 실형까지 살게 되었다. 작품은 승승장구하고 있고 돈도 조금씩 만지고 있는데 안은 썩어 문드러져 갔던 거죠. 사장의 고액의 탈세 사건과 관련해 당시 가이낙스에서 에반게리온의 큰 성공을 이끈 장본인 안노 히데아키 감독이 이런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는데 신세기 에반게리온의 대성공은 오히려 독이 되었다. 가이낙스라는 회사 전체가 별다른 사업 계획도 없이 비용도 무시한 낭비 경영을 일상화한 게 이 무렵부터이다. 이거를 안노 감독은 전부 다 알고 있었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확인해 보니 아니 2003년쯤 되니까 가이낙스 경영은 아예 그냥 기울어져 있더만 실제로 일을 한 사람들한테 돈이 지급된 게 아니라 거의 일을 하지 않은 사람한테 급여가 계속 지급이 됐고 실적이 없는 일부 직원에게 에반게리온의 성공을 위해 노력한 직원들보다 훨씬 높은 급여가 지급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겉으로는 되게 큰 성공처럼 보였지만 안은 정말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던 거예요. 에반게리온의 성공이 사실상 독이 되었다. 이 1999년에 탈세 사건 이후로 대표이사는 바뀌었고요. 안노 히데아키 감독은 가이낙스를 나와 스튜디오 카라라는 곳을 창립을 하게 됩니다. 스튜디오 카라 2006년도에 분리해 나와서 에반게리온 신극장판을 만들었고 나오면서 에반게리온의 판권도 전부 카라가 갖고 나오게 됩니다. 사실상 이제 안노 감독이랑 에반게리온과 가이낙스의 관계는 끝이 났다. 여기서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종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대히트작을 만든 안노 감독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스튜디오 카라로 빠져나갔으니 이때부터 그러면 가이낙스가 무너진 것이냐? 그러진 않았어요. 아직 한 발도 남아있었어. 남아있던 2세대 애니메이터들이 열심히 힘을 쓴 거야. 몇 개의 히트작을 더 만들어내요. 2007년도에 천원 돌파 그랜라간 2010년도에는 펜스가 팬티 앤 스타킹 및 가터벨트 이 두 작품이 꽤나 흥행을 하게 되는데 이 중간에도 뭐 크고 작은 일들이 있고 이미 회사 내부는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와중이니 이 작품들을 만든 사람들도 가이낙스를 또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2011년에 트리거라는 애니메이션 제작 회사를 만들었고 대표작으로는 킬라킬, 뭐 사이버펑크 엣지러너, 던전밥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지금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뭐 잘 됐지만 가이낙스 입장에서는 그나마 남아있던 실력 있는 애니메이터들 주력 인원들이 전부 다 빠져버리니까 경영은 점점 악화되어만 가고 제대로 된 애니메이션도 못 만들게 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냐 그 이후의 얘기는 이번 파산과 관련된 가이낙스의 성명문에 상세히 나와 있는데요. 어시라세 2012년쯤부터 갑자기 미토시나마 인식된経営 갑자기 음식 경영에 손을 댔대. 뭐 이런 일도 있었어? 음식 경영에 손댔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무계획의 CG 회사의設立 무계획으로 CG 회사를 설립했다가 이것도 실패했어요. 그리고運営幹部個人 운영 간부 개인에게 고액의 무담보 대출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게다가 투자던 작품도 빠그라지고 경영진 운영 간부들이 회사를 거의 지부스카 사유화하는 경영까지 해버렸다. 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経営状態が悪化していきました. 경영 상태가 악화되어만 갔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뭐냐면 2011년에 트리거 다 나가고 2012년에 저희가 안일하게 음식 사업 뛰어들었다가 실패했습니다. 무계획으로 CG회사 애니메이션 제작회사 막 자회사를 엄청 늘렸거든요. 엄청 만들었는데 이건 또 그냥 실패를 했어. 2016년도에는 스튜디오 카라와 소송이 또 있었는데요. 이거는 뭐 관련된 이야기냐? 카라가 나오면서 에반게리온 판권을 전부 가지고 나왔다고 했잖아요. 상품화는 가이낙스 이름을 계속 진행은 됐어요. 근데 가이낙스가 이걸 상품화를 하려면 에반게리온 판권은 카라에 있으니까 사용료를 카라 쪽에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는 그래도 지불 하나 싶었더니만 가이낙스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다 보니 분납을 처음에는 했다가 지연이 됐다가 못 주는 상황이 오니까 카라가 가이낙스한테 돈을 1억엔 무려 10억
10억 원을 빌려주는데 이것도 못 갚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 도저히 해서 결국 소송까지 가. 이 소송에서 무슨 판결이 나왔느냐? 가이낙스 카라에 1억 엔의 시하라이命令 1억 엔의 지불 명령이 나온 거예요. 카라에게 빌린 약 1억 엔에 대해서 도쿄 지방재판소는 전액 지불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가이낙스는 항소하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갚았냐? 못 갚았지.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갚아? 근데 이런 와중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여기서 패소를 했어. 망했어. 어떡해. 경영 망했어. 이러고 있는데 2019년에는 이 대표가 또 이런 문제에 휘말리게 됩니다. 대표자가 미성년자 로 체포가 되는데 이 당시의 대표는 이제 마키 토모히로 쇼조의 와이세츠 고이 외설행위를 한 거예요. 세이오 메자스 쇼조 당시 성우지망 생겼던 10대 소녀에게 와이세츠나 고이をした 의다가 이 사건이 한국에서도 보도가 됐어요.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사 임원 10대 성우 지망생 성추행 혐의로 체포. 10대 A양의 응사진을 찍고 응한 혐의로 정찰에 체포됐다. 마키 대표는 아니 우리 경영하는 회사랑 전속 계약 맺은 성우 지망생이라 어차피 너 이제 성우 아이돌 하려면 연예인으로 사진 찍는 건 당연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그냥 서로 합의하에 한 거고 부탁을 받고는 찍었을 뿐이다. 난 억울하다. 이렇게 혐의를 부인을 했지만 네 징역 2년 6개월형 선고받았어요. 철퇴. 그리고 더 웃긴 거 마키 대표는 애니메이션 제작하던 사람도 아니었어. 여기부터가 잘못됐어. 이 마키가 대표직에 오른 것부터가 잘못됐어. 이런 사람이. 가이낙스의 파상 관련 입장문에도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데 영상 제작에 식견이 없는 인물에게 주식 양도가 이루어졌어요. 2018년에. 그래서 2018년부터 마키 대표가 선임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대표 취임 직후 미성년자에 대한 이 가해로 체포되었고 안 그래도 부채 때문에 힘든데 대표까지 날아가 버리니까 완전히 운영 능력을 상실했다. 이런 추문까지 만들어내니 가이낙스는 혼돈 그 자체였겠죠. 그런데 하필 또 가이낙스여서 이미 아까 2006년에 에반게리온이랑 가이낙스는 관계를 끊은 지 오랜데 에반게리온이라는 작품 자체가 가이낙스에 있었을 때 떡장을 했다 보니까 에반게리온이라는 작품에까지 불똥이 튀게 되었고 이때 스튜디오 카라는 또 입장문을 냈었거든요. 가이낙스는 이미 에반게리온이랑 안노 감독이랑 전혀 관계가 없는 회사였는데 왜 이 대표가 체포됐을 당시에 우리 작품이랑 관련 있는 듯한 보도가 이어지냐? 억울하다. 열을 날 만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전 대표이사의 불상사로 발생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가이낙스는 어떤 선택을 했냐? 채권자이기도 한 주식회사 카라에게 부탁을 해요. 저희 이제 경영진을 아예 싸그리 바꿔버리자. 위태가지를 다 바꾸고 지금까지 우리 가이낙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자. 오목조목 따져보자 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확인을 해봤거든? 확인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사태가 너무 심각했던 거야. 금융기관에도 대량의 빚이 있었고요. 애니업계에도 채무관계가 있었고요. 지적재산 및 자료, 애니메이션 관련된 자료들을 권리자의 또 허락이 없이 경영진 및 간부에게 매각을 했다. 진짜 개차반이죠. 더 이상 이게 수습이 안 되니까 결국 파산 신청을 해서 올해 6월 7일에 파산이 결정이 난 겁니다. 이런 많은 일들이 가이낙스에 있었어요. 그래서 채무관계가 어떻게 되는데 채무관계를 살펴보니까 채권자는 약 71명, 채무액은 약 3억 8천만 엔, 한화로 35억 정도 되네요. 그래서 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던 이 가이낙스는 멸망을 하고 가이낙스가 갖고 있던 판권이라든지 상표권 같은 건 가이낙스에서 빠져나와서 제작회사를 세웠었던 스튜디오 카라와 트리거 쪽으로 넘어갔는데 이 가이낙스라는 상표권은 카라가 가져갔다고 합니다. 카라 쪽에도 이번 파산 관련된 공지글이 하나 올라왔으니 번역본으로 같이 봐볼게요. 주식회사 가이낙스의 공지문 관련하여 가이낙스 공지문 봤는데 우리 뭔가 더 해명할 거 있거든? 그래서 지금 추가 코멘트 게재할게. 원래 우리 카라 대표이사인 지금 안노 히데아키 감독님이 가이낙스에 있었잖아. 그 당시부터 알았어. 경영 부진 및 부채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래서 너네 그러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래서 경영 개선을 위한 제안을 했었습니다만 오랫동안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그런 상황에서도 카라 명의로 융자 등을 제공을 했는데 그럼에도 가이낙스사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 이후에도 우리는 되게 최선을 다했거든? 대표가 이제 성 XX로 체포된 이후에 카도카와 킹레코드, 트리거, 그리고 카라까지 힘을 합쳐서 각 회사에서 이사로 취임하는 형태로 경영진을 쇄신하였지만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 우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 많은 검토를 했지만 무리였다.
그리고 이제 가이낙스의 상표권, 칭호 관련된 거는 스튜디오 카라인 우리가 취득하게 되었고, 가이낙스란 이름 갖고 있는 자회사들 상표권 우리 거니까 너네 이거 쓰지 마 라는 입장까지 밝혔죠. 그리고 이제 가이낙스도 마지막 입장문에서 충분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파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건 채권자 여러분, 그리고 협력해주신 각사 여러분께, 그리고 팬 여러분께 대단히 미안하다 생각합니다. 팬분들의 40년간의 지원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까지 하고 가이낙스가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되었어요. 신세계 에반게리온이라는 게 가이낙스의 시작과 끝이라는 느낌이 되게 드네요. 너무 큰 성공을 맛보다 보니 그 이면이 썩어 문드러지는 상황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나 봅니다. 뒤를 이어갈 스튜디오 카라와 트리거의 앞으로의 행보를 응원을 하고, 그러면 요즘 스튜디오 카라는 뭐 하냐? 직접 애니메이션 제작하기보다는 제작 협력 쪽으로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번 2분기 신작 괴수 8호인데 제작 자체는 프로덕션 IG, 스튜디오 카라가 괴수 디자인과 웍스를 담당했습니다. 근본이 특촬 아니랄까봐 이 괴수 잘 어울리긴 하네요. 프로덕션 IG랑은 이전에 에반게리온도 공동 제작했었는데 이렇게 또 둘이 만난 게 신기하기도 하고 합이 잘 맞나봐요. 퀄리티 좋게 잘 뽑힌 것 같아서 요즘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카라는 제작 협력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제작회사 트리거는 2022년에 사이버펑크 엣지러너, 그리고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이고 2024년에 던전밥, 이것도 넷플릭스 독점입니다. 둘 다 넷플릭스네요. 그거 말고도 요즘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도 트리거에서 담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트리거가 이전부터 오리지널 작품들 만드는 거 좋아했는데 아주 활발히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뭔가 카라보다 트리거가 애니메이션 제작에 더 열심히 임하는 느낌이랄까? 그리고 아까 가이낙스의 작품들 설명하면 나왔던 이 펜스가 판권은 카라 쪽으로 넘어갔고, 펜스가 1기 제작진들이 대부분 트리거로 넘어와서인 건지 트리거에서 2기를 제작한다고 합니다. 12년 만에 들려온 소식이네요. 방영 일정은 미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잠깐의 성공에 취하면 언제든 빠그라질 수 있다.